체험관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VR은 처음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현재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의료나 교육 산업에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허 분석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AR과 VR에 대한 소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R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상현실이라는 뜻으로 눈앞의 가상세계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 아바타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AR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로 그 포켓몬고 게임 아시죠?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다른 물체 또는 캐릭터들이 접목되는 형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최초 시작은 1950년대부터인데요. 몰튼 하일리그라는 사람이 텔레스피어 마스크라는 것을 처음 발명했고요. 그 이후에 센소라마 시뮬레이터를 선보였는데요. 여기서는 3D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바람이나 냄새, 진동까지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뮬레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960년대에는 헤드마운트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서덜랜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그림과 같이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 제론 라이너라는 컴퓨터 공학자가 처음으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의 VR 형태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제 상용화된 VR 게임 기기가 출시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닌텐도의 버추얼 보이가 있고요. 이때는 상당히 좀 투박하고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 형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디스플레이나 통신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에서처럼 컴팩트한 디자인에 또 현실감 있는 디스플레이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BMW에서 트레이닝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이 VR과 AR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IDC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술에 대한 소비가 향후 5년간 연평균 5.1%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중에 AR과 VR 관련된 산업이 55.9%로 가장 높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이나 상업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시겠는데요. 역시 IDC 연구 결과에 따르면 AR, VR 분야에서도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 첫 번째 183%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는 실험실이나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용도로 활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는 교육용으로 146.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밑으로 아까 BMW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산업 분야에 유지 관리하는데 11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의료 분야에서도 해부하는데 실제 직접 해부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예측과 더불어서 실제 기술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특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추론 트렌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하얀색 막대 같은 경우는 AR과 VR 분야의 추론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전반적인 다른 기술 분야의 추론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꺾은 선 다른 기술 분야들을 보면 대부분 리니어하게 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AR, VR 분야는 2008년도까지는 추론이 거의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로 급증하는 것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10년 동안 AR, VR 관련된 특허가 총 47,000건의 레코드, 그리고 24,000건의 발명이 출원되었습니다. 제가 발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5G 웨비너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더웬트에서는 발명 단위로 그룹화할 수 있는 더웬트 패밀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특허 분석을 할 때 발명 단위로 분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분석 내용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2008년도 이후에 급증했던 것을 다시 뒤에 가서 다시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이 다른 기술 분야들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성장한 게 어느 기술 분야인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들이 어느 나라 기업들 또는 어느 나라 연구기관들이 출원됐는지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전체 발명의 56%로 가장 많은 발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이 16%, 중국이 10%, 그리고 영국이 5%, 캐나다 4% 순으로 미국이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국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오른쪽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에서 Y축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X축은 성장률이 높은 순서대로 랭킹을 매긴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발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중심이자 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한국, 중국, 영국, 캐나다, 일본 순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희가 다른 기술 분야를 분석했을 때는 두각으로 띄어지지 않았던 캐나다가 성장률이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AR, VR 산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특허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앞장에서는 국가별 기술력을 보여드렸다면 여기서는 국가별 시장성을 특허 출원율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국가 몇 개 국가를 출원을 했는지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왼쪽에 단일 국가에만 출원한 발명은 전체 발명 중에 48%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국가에 출원한 것은 8%, 세 개 국가는 4%인데요. 4개 국가 이상을 동시에 출원한 발명은 전체 발명 중에 30% 정도 차지합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출원한 경우는 좀 제약 산업을 제외하고는 좀 드문 편인데요. 이런 현상이 AR과 VR에서도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공간에 대한 지배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도 하고 언어의 장벽 없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동시에 출원하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어느 국가에 출원을 했는지 출원율을 시장성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막대가 이 AR, VR 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율이고요. 이 초록색 선은 다른 기술 분야를 비교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보시면 미국에 가장 많이 출원을 했죠. 25%로 미국이 가장 활발한 시장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은 18%, 한국이 15%, 유럽이 10%로 그 다음 순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 이 초록색 선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워낙 중국이 특허 시장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술 분야에서는 전체 출원량 중에 중국에 출원한 양이 한 40% 가까이 많게 출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AR, VR에서는 미국이 시장적으로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어느 기업들이 또는 어떤 연구기관들이 이 분야의 강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탑 20개 출원량을 기준으로 탑 20개 기업을 가지고 출원량을 비교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02건의 발명을 출원을 했고요. 소니는 2위로 141건입니다. 2위랑 1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은 발명을 출원을 하고 있고요. 3위로는 삼성, 4위가 페이스북, 5위가 인텔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라는 VR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VR 시장에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더wen트에서는 이 발명의 건수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발명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런 점수로 정량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표에서처럼 특허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허에 점수를 매겨서 이 각 개별 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점수의 평균 점수가 이 회색 세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색 세로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위치한 것들은 높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발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점들은 비교적 좀 발명의 우수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이 순위를 다시 매기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이 이멀전이라는 회사는 여기 왼쪽에 있을 때 특허 볼륨으로 봤을 때 14위 정도 했었는데요. 이 우수성은 가장 높은 회사라고 평가가 됐고요. 이 이멀전이라는 회사는 터치 패널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실제 여기에 포함된 발명들을 살펴보면 햅틱 기술에 적용된 다양한 디스플레이로 AR, VR 기술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 상위 기업들의 20개 기업들의 AR, VR에 언제 시장에 진입을 했는지 진입한 시기도 굉장히 분석할 때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008년도까지는 이 상위 20개 기업도 출원량이 없었죠. 앞에서 제가 연도별 총 출원 트렌드를 봤을 때에도 2008년도까지는 출원량이 굉장히 미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현상이 여기서도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회사가 2009년 이후에 출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페이스북과 버라이즌은 후발주자로서 2012년도, 13년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버블 차트는 이 상위 20개 기업들이 얼마나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지, 기술을 점점 더 출원을 늘리고 있는지를 이 버블 크기와 성장률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Y축은 앞에서도 국가별로 버블 차트를 보신 것처럼 이 출원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X축은 이 랭킹의 순서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상위 3개의 기업이 출원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북과 버라이즌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2개의 기업 모두 후발주자로 늦게 진입을 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 진짜 많은 투자를 해서 시장을, 기술력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M&A를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페이스북이 2014년도에 오큘러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이 트렌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는 기업들이 얼마나 뛰어난 발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성장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탑 50개 기업을 우수성과 성장률로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축은 최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특허 포트폴리오의 평균 잔존 기간, 권리 남은 잔존 기간이 긴 특허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특허의 발명의 우수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위에 있는 삼각형 존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좀 혁신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 제일 작지만 상위에 있는 브락이라는 회사는 독일의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만드는 곳입니다. 좀 비교적 작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좀 우수한 발명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이 발명 안에는 3D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AR이라든지 VR 관련된 좀
좀 강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애플은 포트폴리오를 좀 비교적 일찍 진입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특허의 우수성, 발명 포트폴리오의 우수성이 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작은 규모, 50위 이하에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연구기관이나 학술기관들이 에 대한 포트폴리오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라이센스 기회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국가별 또는 출원인별 분석을 했다면 여기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웬트 특허 플랫폼에서는 좀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특허 분석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등고선 맵입니다. 이 등고선 맵은 특허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기술 키워드를 산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산출된 기술 키워드의 빈도수를 등고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게임이나 의료, 그리고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관련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타블렛 PC, 스마트폰 등 좀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키워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본 기술에 관련된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데요. AR과 VR은 최신 기술 분야이긴 하지만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된 형태이고요.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적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연구에 대한 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 했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기술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AR과 VR로 크게 나눠봤고요. 그리고 테크니컬적으로 7가지, 그리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 3가지,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7가지, 그래서 총 19가지 기술 분류로 나눴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 산업에 가장 출원량이 많고 PC,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리고 AR보다는 VR에 출원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위 기업들의 어떤 분야에 출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기술 분류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게임 산업은 빠지지 않고 다 많이 출원을 했고요. 여기 발리라는 회사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슬롯 머신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발리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모바일 AR 게임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 발리의 특허들 중에서는 모바일 게임으로 슬롯 머신을 구현하는 특허들이 주로 많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눈여겨봐야 할 회사로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기술 분야별로 경쟁 관계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실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인용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된 회사들을 각 기술 분야별로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애플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삼성 이런 회사들이 가장 경쟁 관계로 인식이 되고 있는 회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만큼 이 회사들이 얼마나 후방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평균 87건의 후방 인용이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고 그 다음이 소니, 블랙베리,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회사별 버블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애플 같은 경우는 최신성도 좀 저조한 편이고 우수성도 떨어지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수성 같은 경우는 인용 지수도 보지만 그 외에 출원 국가의 수 그리고 기술 범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허 포트폴리오의 우수성과 실제 시장의 영향력까지는 좀 해석이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특허 같은 경우는
이 US8400548 이 등록 특허는 현재 후방 인용이 428건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특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술 분야 분석으로 넘어와서요. 각 기술 분류별로 성장하는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앞에서 출원 국가별 성장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Y축은 성장률을 의미하고 X축은 이 순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VR과 게임 인더스트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출원이 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 모든 기술 분류가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기술 분야를 분석을 했을 때 좀 뒤처지는 분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좀 각광받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모든 기술 분류가 다 성장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분야별로 우수성과 최신성을 기준으로 버블 차트를 표시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버블 크기는 포트폴리오의 볼륨을 의미하고요. 얼마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X축은 최신성을 나타냅니다. 이 Y축은 발명의 우수성을 나타내서 이 오른쪽 상단의 이 삼각형 존에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들이 가장 우수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머징 인더스트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게임 관련된 그리고 VR 관련된 포트폴리오들은 저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크게 큰 편이지만 우수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에 헤드마운트나 광학기술 분야는 좀 영향력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G가 실현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 이런 타블렛 PC로 구현되는 AR, VR 기술이 특허의 완성도가 높게 출원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가별 출원 동향 그리고 시장의 현황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어떤 발명을 하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처럼 각광받고 있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관련된 질문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아 선생님. 저희가 현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질문을 저희가 조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채팅박스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중에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은 저희가 온라인 이메일을 통해서 PDF 자료와 레코딩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질문은 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